자, 이제는 부정방정식을 할 겁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한자풀입니다. 너무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 없다는 뭐 부정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해가 없다라는 것도 특수한 경우 그 해가 없다라는 것은 불능이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반대 개념은 아니죠. 근데 반대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 근데 그리고 불능이라는 것은 해가 없다라는 거야. 불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두 개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두 개가 된다. 그렇게 되면 x가 뭔지 y가 뭔지 문제를 찾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라는 거. 다만 주어진 식은 미지수의 개수는 n개인데 주어진 식이 n개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즉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자는 두 개인데 주어진 식이 한 개다라고 하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할 수 없다가 뭐 이제 거의 뭐 그런 확률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파트 또 볼 거지만 이제 식이 한 개 나왔는데 문자 두 개인데 식 한 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문자의 개수가 작아질 때는 이제 x, y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하냐? 부정방정식 형태는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형태가 너무 많아요.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부정방정식 형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정수라고 말이 있다고? 굳이 정수란 말이 있다? 그러면 힌트가 적을 가능성이 크다. 자, 예를 들어 만약에 x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럼 x가 몇 개예요? 줄라 많죠. 다만 자연수 x다라고 말을 해주면 x는 뭐밖에 없다? 2. 그래. 이런 힌트가 엄청 큰 힌트다. 그래서 계속 강조할 겁니다. 굳이 문제의 정수다, 자연수다, 음의 정수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억지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x랑 y가 정수다란 말을 믿고 나서 우리는 인수분해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두 개 곱하기 형태로 나타냈을 때 는 0이 표현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5다라고 했어.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5인가? 아니요. 얘가 5고 얘가 얘가 125고 얘가 25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은 는 0꼴로 만드는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양의 정수다라는 말을 믿고 나서 억지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한쪽이 는 0이 아니어도 돼요. 그걸 지금 문제풀이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억지로 인수분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자, 일단 공통으로 보이는 두 놈을 먼저 묶어봅니다. 그러면 y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다른 문자 남은 걸 봤을 때 x 하나만 딱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번 만들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해놓고 3은 이거 마이너스 3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 뒤에 숫자 뭐가 와야 얘랑 똑같은 인수를 가지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합차이에. 그러면 봐봐. 플러스 1을 내가 추가시켰지. 네.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똑같은 상황이 되고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을 넣어줍니다. 그랬을 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공통부분이 나오지? 그래서 x 빼기 1로 묶어냈을 때 y 빼기 x 빼기 1 그러면 는 4가 된다. 억지로 인수분해 했죠. 는 0이 아니지. 그런데요. 여기가 정수에서 1을 뺐대요. 정수죠. 정수에서 1을 뺐대요. 정수죠.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는 경우는 몇 개 없다라는 거야. 해가 무조건 하나로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이제 뭐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 곱해서 4가 되는 거. 1, 4, 2, 2, 4, 1. 그리고 원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센스를 부려봅시다. x는 자연수, 양의 정수죠. 자연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에다 1을 빼도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제외할 거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x 값이 뭐라는 얘기야? 2다라는 얘기고 x에 2를 넣어주면 y 빼기 3이 4가 되는 거니까 y는 7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x가 3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3을 넣어주면 y 빼기 4가 2니까 y는 6이 된다는 소리고 x 값이 이건 5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5를 넣었을 때 얘가 y 빼기 6이 되니까 y는 7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 y 값 다 찾아줘라고 하면 이거 써주시면 됩니다. 다 자연수 나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형태인지 알겠니?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밑에 223번을 볼 겁니다. 자, 근이 정수다라고 돼 있지. 네. 그러면 우린 보통 두 근을 뭐라 설정하니? 알파랑 베타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쓰면 너무 복잡해요. m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m-n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1이다라는 식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알파랑 베타가 굳이 정수다란 말이 있는 거 확인했니? 네. 그러면 m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m을 소거해 봅니다. 그냥 m을 소거해 봐요. 그럼 두 개 더하면 m이 없어지지?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다라는 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부정 방정식이 나왔는데 알파랑 베타가 굳이 정수란 말이 붙었다? 억지로 인수분해구나. 그럼 이거 두 개 묶어서 알파 베타 더하기 1이란 인수를 찾아 놓으면 우리 남아있는 문자가 베타 하나니까 억지로 베타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겠다. 근데 플러스 1이 없었으니 마이너스 1은 해준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해버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3. 확인했니? 네.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정수가 3이 되는 경우는 1, 3. 그렇죠? 3, 1, 마 1, 마 3, 마 3, 마 1 이것도 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건 알파가 뭐라는 거게? 이거는 알파가 0이다는 거고 이건 베타가 2라는 거다. 이거는 자 대칭인 거 보이나? 반대.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이것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답은 총 이렇게 나오겠네요. m을 찾는 걸까? 맞죠? m의 값과 그때 두 근을 찾으래. 자, m이라는 것은 여기 아무거나 등식 갖고 오면 되겠죠? 이거 합시다. m은 알파 베타 빼기 1이다. 그럼 두 근을 곱해서 빼기 1 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을 곱해서 마이너스 1 해주면 7이고 그럼 그 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근이 0과 2다. 어차피 알파가 0인지 베타가 0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두 근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m이 만약에 7이 되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가 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정방정식의 두 번째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타당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x, y가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부정방정식이 맞죠. 식은 하나인데 문자는 두 개니까요. 그런데 2차식의 형태니까 더 빡셉니다. 그러면 이거는 풀이 어떻게 하냐? 2차식이 나왔으니까 지그들끼리 문자들을 가지고 완전제곱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는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 풀어야 되는데 이런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원이다. 그냥 다만 생긴 모양이 2차식이 나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짓거리가 뭐가 있을까 중에 하나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있어서 x제곱은 x제곱끼리 y제곱은 y제곱끼리 독립적으로 묶고 싶다. 그런데 누가 보이니? xy가 보이지. 그러면 xy랑 같이 또 엮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이거는 한번 도전을 해볼 거야.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y제곱 하면 뭐가 돼? 완전제곱 되지? 그 다음에 남는 거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럼 얘들 또 완전제곱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얘를 위해서 완전제곱 만들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로 정리하십시오. 어쨌든 방정식이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는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로 정리할 겁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2x x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그 다음 2y제곱 플러스 2는 0.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사당성을 찾아봅시다. 다 x에 대해서 방정식 세웠죠. 네. 이걸 만족시키는 x값과 y값 존재한다는 걸 x 입장에서 바라봐도
x 입장에서 근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 그냥 근이 아니라 실수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x 입장에서 2차식으로 보였을 때 x 입장에서는 실근이 존재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확인했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실근 존재해? 그래. 나는 4분의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래. 그러면 반땅의 제곱이죠.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 빼기 2y제곱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이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서 봐봐봐. 우리는 분명히 x는 뭐 y는 뭐를 해야 되고 정수다 자연수다라는 말 힌트가 없는데 부등식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할 건데 맞잖아. 근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바라봤을 때 y 플러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된대. 자, 원래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네. 근데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 0 이하가 되게끔 하는 y 값이 뭐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밖에 없다? 제곱수가 0이 돼야 제곱이 0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특수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이 식에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플러스 4는 0이 되니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되네요.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의 근이 나오네요. 특이하네요. 하나의 근이 딱 나왔죠. 그쵸?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해는 갔죠? 네. 선생님은 좀 타당성에 조금 무게를 싣고 문제를 푼 겁니다. 답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보자. 이거 선생님처럼 푼 거지. 이거 아니네요. 따마. 이거 생각할 수 있음? 생각할 수 있음? 뭐야? 이렇게 완전적으로 묶을 수도 있구나. 네, 그렇구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선생님 풀이는 이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의 방법은 그냥 어떤 문제에서 그걸 쓸 수 있겠죠. 2차식이 나왔다. XY에 대해서 2차식이 나왔다.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제곱을 만들어 봅십시오. 그러면 얘가 설명한 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라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어떤 제곱 더하기 어떤 제곱 0이 됐다. 제곱이랑 0 이상이 됐잖아. 0 이상인 수랑 0 이상인 수랑 두 개 더 했는데 0이 되는 경우는 각각이 0인 것밖에 없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그게 안 된다면 방금 선생님 푼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